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크도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차는 마이크지 그런 거 그런 거 쓰다가 안 되겠더라고. 근데 이게 단점이 배터리가 중간에 나가면 이제 꽝 되는 거야. 배터리가 중간에 나가면. 선생님이 그때는 하루 종일 찍었거든. 하루 종일 모든 강의를 다 찍었는데 지금은 필요할 때만 찍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야 드디어 우리 생물에서 흔히들 말하는 킬러 문항이 출제된다던 유전 파트에 들어오신 거고, 유전 파트의 중요 내용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뭐는 남아있냐?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염색체나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이 되나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은 뭐가 이제 나중에 나올 거냐면, 옛날에 감수분열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감수분열, 뭐 체세포 분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 혹시? 없나? 생식세포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정자, 난자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정자나 난자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감수분열이라고 해. 그래서 그 감수분열 과정에서 정자, 난자가 생성이 되고 그 정자, 난자가 수정이 돼서 아기가 되는 거잖아? 그때 왜 같은 부모 사이에서 다른 자손이 태어나는가? 또는 확률적으로 도대체 어떤 확률로 이렇게 형질의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렇게나 다양한 자손이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 그 형질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형질 차이가 있는 애들이 태어나고 그게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감으로써 적응하고 진화해서 뭐 지금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염색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생식세포 분열 과정 중에 뭐 간기 때는 뭐 염색체가 안 보였는데 전기가 되면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중기가 되면 걔네가 뭐 가운데 배열을 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될 거라서 먼저 뭐부터 하는 거야? 염색체가 도대체 뭐냐? 염색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뭐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자, 하나씩 해봅시다. 염색체는 뭐래요? 읽어봐줘요. DNA. 네,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하는 놈이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친구인데 언제?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우린 염색체를 볼 수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DNA에 실은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염색체는 언제만 관찰할 수 있어요?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은 염색체를 우리가 흔히들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릴 때 봐봐. 자, 일반적으로 그냥 세포는, 세포 분열 안 할 때 세포는 핵이 이렇게 있고요. 염색체가 풀어져서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은 옛날에는 염색사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염색체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아요예요. 없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풀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세포가 분열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핵이 있었잖아, 이 핵. 요 핵을 둘러싼 요 막을 핵막이라 그러거든? 핵막이 사라지고, 그지? 그리고 그 핵 속에 있던 풀어져 있던 애들이 염색체라고 하는 막대 구조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염색체라는 막대 구조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염색사가 응축되어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고 그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이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요즘은 그 염색사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고 그냥 염색체가 여기서는 안 보였는데 세포 분열할 때 뭐 하기 시작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염색체가 드디어 등장한다. 그래서 세포 분열 시에 보인 저 염색체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에게는 염색체가 몇 개 있지 뭐 이런 걸 알아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요 염색체 하나를요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무슨 실 같은 게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걸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요 한 가닥, 요게 한 가닥이 요게 한 가닥이거든? 요 둘이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 있잖아.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 그래요. 그리고 동원체를 기준으로 요쪽에 있는 요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요 한 가닥을 또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었어. 그지? 풀어봤더니 얘를 확대를 했더니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이렇게 뭉쳐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 감겨있어. 그리고 또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뭉쳐있고 또 거기에 뭐가 막 이렇게 감겨있어. 이렇게 생겼어. 요걸 확대를 했더니 그 이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살짝 뭉쳐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 그래요. 뉴클레오솜. 그리고 그 뉴클레오솜 안에 동그란 알갱이들이 있지. 저 동그란 알갱이가 히스톤 단백질이야. 자, 요 동그란 알갱이가 히스톤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감고 있는 노란 선 있죠. 선생님은 노란 선으로 그렸죠. 얘가 누구예요? 얘가 DNA예요. 그리고 그 DNA를 또 크게 확대하면 이제 어떻게 보일 거야 아마?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꼬여있는 게 보이겠지?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 생겼어? 인산, 당, 염기. 또 인산, 당, 염기. 그죠?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종종종종 연결이 돼 있겠지? 맞은편에 하나 더 있어야지. 염기,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인산당. 뭐 이렇게 있겠지? 공유계랑 공유 쪼르르 있겠지? 이게 이렇게 꼬여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염기가 서로 어떻게 우리 있으라 그랬어? DNA의 염기는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네 가지밖에 없고 아데닌 앞에는 꼭 누가 있어라? 기억나요? 티아민. 사이토신 앞에는 꼭 누가 있어라? 구아닌. 이걸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 그래서 얘가 이제 아데닌과 티아민 사이가 실은 약하게 힘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 하는데 여기가 이중 수소결합이야. 얘는 수소결합이 3개가 있어. 힘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게 살짝 꼬여 있는 거야. 그래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그냥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과연 이 염색체의 히스톤 단백질의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DNA의 일부 어느 구간. 요 구간은 어떤 유전자냐? 얘는 혈액형 유전자가 여기 담겨 있어. 요 구간은 어떤 유전자야? 아, 여기는 말이야. 참고로 뭐할까? 혀 모양 유전자가 들어있어.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에도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이 염색체가 46개밖에 없는데 46개의 유전자가 한 개씩밖에 안 들어있으면 내 몸에 46가지의 형질만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대충 세봐도 46가지는 훨씬 넘지.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한 가닥의 DNA에도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음으로 하여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염색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DNA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DNA의 어느 구간을 뭐라고 합니다?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유전자는 DNA의 일부 구간의 염기 서열. 이 실은 진짜 유전자지. 요 염기 순서. 네, 여기 인산당은 소용없는 인산당은 다 공통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요 인산, 당, 염기 요거 한 묶음을 뭐라 그래? 기억나? 그렇지! 잘한다.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의 단위체였고, 그리고 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당이야? 이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 당의 이름이 달랐잖아요. 그죠? RNA는 그냥 리보스. 얘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다. 네. 그죠? 그리고 염기는 뭐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특징, 염색체에 대한 요 정도의 특징을 좀 알고 있자. 그래 놓고 그럼 이 염색체가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또는 뭐 어떤 동물의 몸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개수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흔히들 핵상이라는 게 있고요. 핵형이라는 게 있는데, 핵상은 개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개수. 몇 개가 들었지. 근데 그 몇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얘기하는 거고, 핵형은 그냥 개수와 모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염색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 사람의 몸에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 그 46개를 그냥 너는 다 염색체야를 하지 않거든. 그 46개 중에 어떤 놈은 성염색체라고 불러. 어떤 놈은 상염색체라고 불러. 또 어떤 놈은 상동염색체라고 불러. 그죠?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하나씩 해볼게. 자, 성염색체라고 불리우는 애가 있어. 얘는 어떤 애?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있는 애. 사람의 경우 남자는 X, Y, 여자는 X, X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자, 상염색체라고 불리우는 애가 있어. 얘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사람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요 둘이랑 완전히 다르게 상동염색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상동염색체는 뭐냐면, 염색체를 이제 들여다봤더니 세포 분열하는 동안에 염색체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 염색체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야. 간단히 말하면. 관찰을 했더니 어떤 이제 특징이 나타났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들이 있더래. 다 한 쌍씩. 그래서 그 한 쌍을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너랑 나는 상동염색체야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X와 X는 크기와 모양이 같거든요. 얘네들은 무슨 염색체예요? 우리 둘은 상동염색체야. 이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염색체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죠?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된 거냐면, 사람의 염색체를 가져다가 세포 분열하는 과정 중에 있는 염색체를 가져다가 예쁘게 모양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배열을 해본 거야.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까만색 바탕에 막 염색체들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렇게 모양을 오롯이 다 보여주는 방식을 핵형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핵형 분석을 했더니 보시다시피 모양,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 짝짝짝을 이루고 있지. 그죠? 그래서 제일 큰 거 한 쌍. 근데 봐봐,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아마. 하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선생님 아까 염색체가 이렇게 그리라 그래놓고 얘는 지금 어때? 한 가닥만 있는 거야. 그죠? 요 그냥 한 가닥만. 얘로 치면 요거 한 가닥만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는 얘가 지금 복제 전이에요 실은. 이게 복제 전, 이게 복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나 염색체로는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그냥 뭐 헷갈리지 말고, 아 얘는 얘 한 개, 얘 한 개, 두 개이고 얘네 둘이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들은 무슨 염색체? 상동염색체 이렇게 부르는 거. 그리고 제일 크기가 큰 놈을 1번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두 번째로 큰 놈이 2번, 세 번째가 3번 쭉쭉쭉쭉쭉 했어. 그랬더니 몇 번까지? 21번까지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들어있더래. 네. 그래서 21번까지는 총 몇 쌍?
21번까지니까 총 몇 쌍이냐? 21번. 아니지, 22번이지? 미안해, 22번까지. 44쌍이 돼야 되는데. 자, 22번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44개, 22쌍. 얘네는 뭐라고 부른다?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지. 그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요게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이면서 이 사람은 뭐야? 남자야. 성염색체는 상동염색체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죠? 봐봐요. X, Y는 상동염색체 아니죠? 네. 모양과 크기가 안 같으니까. X, X는 어때? 상동염색체. 그렇죠. 상동염색체예요. 그러면은 X, Y 빼고는 다 자기 짝끼리. 그렇죠. 근데 X, Y도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해요. 행동은 상동염색체처럼 해. 근데 완전하게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상동염색체라 부르진 않지만 그래서 잘 안 물어봐요. 성염색체에 대해서는. 걔가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하니까 아니라고 하기 참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안 물어보고 그냥 행동을 그렇게 한다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 그럼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하면 모든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염색체 모양도 볼 수 있고 개수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분석을 했는데 21번 염색체가 1개, 2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 그지? 만약에. 그럼 이 사람은 염색체가 하나가 많네. 유전병이 있는 사람인 거야. 다운 증후군이라 그러죠? 네.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어. 핵형 분석을 하면 염색체 개수에 문제가 있나? 또 알아볼 수 있고 또 막 또 해봤더니 여기 5번째 염색체가 원래 이렇게 나란히 있었어야 되는데 한 놈이 짧아. 뭐지? 이걸 결실이라 그래. 이러면 이 사람도 유전병이야.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그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가 그 발달을 잘 못해요. 요 부분에 유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발달을 잘 못해. 발달 장애 같은 게 생기기도 해. 그런 식으로 염색체 분석을 핵형 분석을 하면 개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당연히 성별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핵형 분석을 했을 때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뭐 핵형을 주고 너너 보고 분석하라 하겠지. 네. 자, 그럼 핵상은 뭐냐? 핵상은 자 차이점을 봐봐. 요거하고 차이점이 뭘까? 얘는 짝꿍이 다 있어요. 자, 얘는 짝꿍이랑 헤어졌어요. 여기가 총 몇 개의 염색체가 있죠? 40여기까지. 그지? 그럼 46개들이 짝을 짝짝짝 이루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어찌저찌 해서 짝꿍이랑 헤어지면, 그죠? 그럼 몇 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얘야. 그죠? 그럼 요 44개가 반. X, Y 중에 X 한 개만.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체세포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리고 얘는 저 체세포를 감수 분열을 해서 정자 또는 난자가 되면 이렇게 반만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그렇잖아. 정자에 똑같이 그냥 염색체가 46개가 있어. 그럼 난자에도 똑같이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 그 정자랑 이 난자랑 수정이 되면 염색체가 총 몇 개 돼? 92개가 되잖아. 그럼 사람 아니지. 그지? 그래서 내가 자손을 낳는데 이 자손이 나랑 똑같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정자에 난자의 염색체를 반반. 그래서 그게 나중에 수정이 됐을 때 사람 되라고. 그래서 생식세포라 불리우는 정자나 난자는 반드시 체세포보다 염색체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반만 들어가야 돼.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만 들어가야 돼요.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핵상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핵상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체세포인지 생식세포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모양이나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색체의 종류에는 성염색체, 상염색체, 상동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염색체를 분석을 할 때 핵형이나 핵상으로 분석을 하는데, 핵형 분석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핵상 분석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구나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책으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형까지는 됐고요. 그래, 여기 나오네. 여기 오른쪽 위에 궁금해 보여? 네. 아까 네가 질문한 거잖아. 네. 그죠? X와 Y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뭐한다?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그냥 상동염색체로 간주하는데 애매하잖아. 상동염색체를 정의를 뭐라 그랬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 해놓고, 얘는 누가 봐도 모양과 크기가 안 같은데? 그죠? 그래서 행동은 상동염색체처럼 하는데 애매해서 안 물어보는 거죠. X, Y는 상동염색체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얘가 행동을 그렇게 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 몸에는 총 23쌍의 염색체가 있죠. 그죠? 그럼 이 23쌍의 상동염색체는, 그지? 내가 만약 여기 요 1번 염색체 한 쌍. 그지? 그럼 얘네 둘을 우리가 무슨 염색체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상동. 그렇지. 상동,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요 하나를 엄마한테서 받았고, 요 하나를 아빠한테서 받은 거야. 항상. 엄마가 하나 주고, 아빠가 하나 줘서 한 쌍 된 거예요. 그러면 요 X는 누가 줬을까요? 요 Y는 누가 줬을까요? 그렇지. Y는 아빠밖에 못 주니까. 그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뭘 시킬 거냐면, 그 책의 맨 225페이지 아래쪽 가죠. 핵상. 자, 여기서 핵형이나 핵상이나 염색체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 1번.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생명체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의 생물이면, 그죠? 너랑 나랑 같은 종이면 우리 둘의 체세포의 염색체는 수와 모양이 뭐 해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같은 종이면서 성별이 같아야 돼요. 그죠? 같은 종인데 성별까지 같으면 체세포의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다 같아야 돼. 근데 만약에 성별이 다르면 개수는 뭐 해도 같아도 모양은 한 놈이 다르지. 성염색체 하나가. 그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같은 종이면 뭐 해야 된다고? 수가. 네, 수가 같고 성염색체 빼고 나머지는 다 모양도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다른 종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몰라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근데 적어도 모양은 달라요. 개수는 같을 수도 있어요. 걔랑 나랑. 누가 마흔 몇 개던데. 아무튼 개수는 같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걔랑 나랑 뭐는 달라야 되는 거야? 모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고 이제 해석하라고 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225페이지 맨 아래 봐봐. 자, 어떠한 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그려줬대. 그래서 여기 긴 놈 하나씩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조금 짧은 놈 있고요. 중간 짧은 놈 있네요.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총 몇 쌍이 있으십니까? 햇상. 네, 세 쌍이 있네요. 그리고 잘 보면요. 얘랑 모양과 크기가 뭐한 걸로 보여요? 같은 걸로 보입니다. 얘랑 얘가 뭐한 걸로 보여요? 같은 걸로 보이고요. 얘랑 얘가 뭐한 걸로 보여요? 같은 걸로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이 세포 안에는 상동 염색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총 몇 개? 6. 그렇지. 이렇게 누가 성염색체인지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만약 이렇게 생겼다라는 EN이라는 건 이 친구가 체세포라는 얘기야? 생식세포라는 얘기야? 그렇지. 얘는 우리 몸을 구성한 체세포라는 얘기야. 그럼 이 생물은 염색체를 6개 가지는 체세포인 거지. 근데 얘가 만약에 사람처럼 생식세포 분열을 했다. 감수 분열을 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니?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한 개씩? 짝꿍이랑 헤어져요. 짝꿍이랑 헤어져요. 짝꿍이랑 헤어져요. 생뚱맞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꼭 짝꿍이랑 헤어져서. 그래서 짝꿍이랑 헤어졌잖아요. 상동염색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N. 그리고 몇 개? 3개.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 염색체의 어떤 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봤는데 짝꿍이 없어. 아, 너 생식세포구나.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저 상동염색체를 뭐 이렇게 열심히 했냐? 우리가 이 상동염색체에 뭐가 있냐면 대립유전자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혹시 대립유전자가 기억이 나실까요? 아, 옛날에 너 혀 모양이 어떤 사람이야? 너는? U자형이야? 수평형이야? 형이요? 혀말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우, 저도 안 돼요. 아, 기억나. 네.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그지? 어떤 혀, 뭐 혀의 모양, 뭐 아니면 눈꺼풀, 뭐 아니면 뭐 있니 또 미맹이냐 아니냐, 뭐 아니면 생맹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할 때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이야, 한 쌍. 그러면서 동시에 우열 관계가 뚜렷? 아니다, 그냥 한 쌍. 자,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인 애들. 그 서로 간의 이 한 쌍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립 유전자는 항상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의 염색체가 총 이렇게 23개가 있는데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만약에 3번 염색체에 그지? 여기에 혀 모양과 관련된 유전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꼭 그 친구의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습니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만약에 저 어디 7번이라고 7번 염색체가 있다. 7번 염색체 여기에 혈액형 관련 유전자가 있다 칩시다. 선생님 AB형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 A가 있으면 B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나의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동염색체는 누구한테 하나, 누구한테 하나? 이거 하나 누구한테 받았어? 이거 하나는? 그럼 이걸 엄마가 줬으면 이걸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지. 이런 걸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형질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형질이. 근데 이제 걔 중에 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형질에 대한 얘기만 여기서 다뤄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도 유전자는 많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만약에 미맹? 혀에 맛 느끼는 거? 유전자가 만약에 있다. 얘는 정상인 사람이래. 그러면 여기에 대문자 T가 있으면 여기에 소문자 T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요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대립 유전자. 그리고 그 대립 유전자는 항상 무슨 염색체에 있어야 한다? 상동 염색체.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거의 차이는 또 뭐냐. 자, 뭐 대립 유전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평상시에 여기 아까 요 그림들 보면 한 가닥씩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한 쌍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우리 둘이 무슨 관계? 그렇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얘가 세포 분열해야 되면 이따 나눠야 되니까 복제라는 걸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요놈이 자기 옆에 똑같이 생긴 걸 하나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생긴 걸 하나 만들어 이렇게. 그럼 얘가 얘를 만드는 거고 얘가 얘를 만드는 거야. 이게 복제야. 그지? 그러면
가하고 나는 여기 가하고 나거든. 그러니까 가와 나는 무슨 염색체 관계입니다? 상동 염색체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A와 B는 무슨 관계지? C와 D는 무슨 관계지? 그죠? 복제하는 관계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 그래서 요 B 한 가닥이 염색 분체, A 한 가닥이 염색 분체. 그래서 A 염색 분체는 그게 복제가 돼서 B가 된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A에 아까 뭐 혀말 그래 정상 혀 맛 느끼는 거에 미맥 정상 유전자가 있었다. 그러면 B에는 뭐가 있어야 돼? 똑같은. 그렇지, 복제한 거니까. 그리고 아까 요게였으면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어? 소문자 T가 있었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 얘기는 가와 나의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정보에 나는 혀말기가 안 돼. 그러면 같지. 어떤 사람은 돼. 그럼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염색 분체 사이에서는 유전 정보가 항상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써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내가 써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했다가 얘가 뭐 하는 거야? 이제 만약에 감수 분열을 했다 쳐. 뭐 몇 번 할 건데 이제 그냥 최종 것만 써볼게요. 감수 분열을 했어. 그래서 정자 난자인 생식세포가 형성이 됐다. 그지? 예를 들어 2개쯤 맞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여기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와 나는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식세포에는 상동염색체 같이 들어가 못 들어가. 그지? 헤어져야지. 그지? 헤어져야지. 그래서 얘네 둘은 반드시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반씩 들어간다. 이렇게 반씩 들어간다. 요게 이렇게 한 번 나누고 한 번 더 나눠서 반반씩 들어가. 그래서 처음과 뭐래 미안해. 같이 못 들어가야지. 그지? 처음과 어떻게? 아니지. 처음과 반반.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생식세포가 4개 만들어져.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그러면 짝꿍이 있죠? EN은 2. 그지? 근데 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N은 1.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아까 네. 여기서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X자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기 가랑 나 상동일 때는 하나씩 있는데 네. 그럼 언제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세포 분열 전에 얘가 준비를 할 때 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은 세포 분열 전에 우리 간기라는 시기라고 부르거든. 간기가 3개로 나눠요. G1기, S기, G2기 이렇게 나눠. 그 G1기에는 그냥 이렇게 있어. 그러다가 S기에 복제를 해. 그래서 실상은 G2기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저거예요? 근데 그게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과정이 안 보여. 여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 근데 그 세포 주기 얘기는 이제 차후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잠시 돌아와 봐서 네, 한번 우리 227페이지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채점을 해봅시다. 먼저 228페이지 1번. 요거는 뭐 우리 아까 열심히 그리면서 했으니까요. 자, A는 누구예요? A는 DNA. 네. DNA의 단위체는?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 2번 B는 누구예요? 요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네. 요 한 덩어리를.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3번 E는 이름이 뭐예요? 동원체 하는 일은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결합한다. 4번 A DNA니까 디옥시리보스. C는 히스톤 단백질.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이겠죠? D는 염색체? 염색체는 언제 보인다? 분열할 때. D에는 B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지? F와 G는 무슨 관계? 복제한 거. 복제한 거는 무슨 관계라고 불렀어, 아까 내가? 그치. 염색 분체 관계이므로 유전자 군성은 항상 같다. 5번 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나요? 네, DNA에 유전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2번 B는 분열하는 세포에만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분열하는 세포에서는 걔네가 응축을 해서 염색체가 보이는 거지. D 하나에는 한 생물의 유전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까? 하나에 말고 46개 해야 돼, 사람이라 치면. 그지? F와 G는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건가요? 네, 서로 복제한 거니까. F와 G의 같은 위치에는 같은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나요? 아니, 이거 반드시 같아야 돼요. 복제한 거니까. 자, 대표자료 분석, 핵형과 유전자 분석. 요게 이제 제일 많이들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기 이제 총 4개의 세포를 그려줬고요. 이 4개의 염색체 구성을 다 그린 거래요. 안 그린 게 없대요. 가끔 안 그리는 놈도 있어요. 하나는 빼고 그렸다, 막 이러기도 해. 얘는 친절하게 그래도 모든 염색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가나다라의 세포는 같은 종에서 얻은 거래요. 네. 그럼 적어도 염색체의 개수만큼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성별이 다르니까 뭐 성염색체는 다를 수 있어도 어쨌건 염색체 개수는 언제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 1의 개체, 이거 사람으로 치면 1번 사람, 2번 사람, 다른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면서 이 1번 친구에게서 세포 2개를 꺼내왔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2번 세포로부터 세포 2개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1번 세포의 유전자는 이렇게 있대요. 2번 세포의 유전자는 이렇게 있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은 대문자 B와 소문자 B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 그러니까 그 알파벳 A하고 B는 뭐입니다? 염색체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얘네를 이제 결국 찾으라는 얘기지. 누가 1번 거야? 누가 2번 거야? 그지?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우선 여기 힌트가 있으니까. 그지? 소문자 B를 가지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 그죠? 그 얘는 2번 거야. 그리고 실은 이런 거 할 때 뭐부터 하면 좋냐면 이거 핵상을 먼저 써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얘는 지금 짝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짝꿍이 어딨어? 파란 거 짝꿍 어딨어? 없잖아. 없어요. 빨간 거 짝꿍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N의 세포야, N의 세포. N은 3개. 이렇게 세포야, 얘 지금. 나는 짝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얘도 N은 3의 세포예요. 다는 짝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얘는 둘, 넷, 6이네. 라는 짝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얘는 6이네. 그럼 적어도 2개씩 섞으라 그랬잖아. 2개씩. 그죠? 그래서 다하고 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는 우선 2번 거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요 B 때문에. 네. 그럼 2번 거냐, 요 맞은 B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대문자. 그렇지. 왜? 우리 둘은 무슨 관계? 상동.
그렇지. 요 노랑이 두 마리는 상동염색체 관계이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에는 뭐밖에 들어갈 게 없어? 대문자 B밖에 들어갈 게 없어. 요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니 잘 봐봐. 노란 거 두 개 모양과 크기 같지? 네. 파란 거 두 개 같지? 네. 빨간 게 좀 이상해. 무슨 말이야? X와 그렇지. 얘 남자야. 그래서 얘는 남자네. 그래놓고 얘를 봐봐. 얘는 모양과 같고 같다? 그럼 뭐란 얘기야? 여자? 여자네. 그럼 얘가 당연히 똑같이 2번 사람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라가 무조건 누구의 세포여야 되는 거야? 1번.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이랬는데 제가 2번인데 얘는 2번은 될 수 없지. 쟤는 여잔데. 그지? 암컷인데. 그래서 그걸 바터 다시 여기 돌아오는 거야 이제. 그럼 우선 하나씩 찾았지? 하나씩. 그럼 나머지 이제 얘를 가는 1번 건지 2번 건지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고 나서 살펴보면 여기 소문자 A. 얘는 소문자 A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꼭 누구 거여야 되는 거야? 예. 그렇지. 1번. 그래 자연스럽게 가가 누구 거요? 2.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겨. 그럼 다 찾았네? 네. 우리가 찾은 바로는 1번 거는 나와 라의 세포, 2번 거는 가와 다의 세포이며 1번은 성별이 암컷, 2번은 성별이 수컷임을 찾아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럼 1번 가와 라의 합성 다 쓰래. 이거 다 쓰면 되지. 가는 N은 3, N은 3, 2에는 6, 2에는 6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1번. 자, 1번 세포 누구라고요? 2. 2번에 1번 세포 누구라고요? 아, 나랑이랑. 그렇지. 나와라. 그죠? 3번 가의 염색 분체수를 물었어요. 가에 와볼까요? 여기 염색 분체 몇 개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질문 다시. 염색체는 몇 개야? 3개. 그렇지. 자, 2번 나의 성염색체 수. 그렇지. 아마 한 개일 거야. 저 빨간 놈 한 놈이거든 지금. 그지? 그 다음에 다의 X염색체 수. 1개. 그렇지. 성별이 남자니까 하나밖에 없어야지. 그 다음에 라의 상염색체는 누구예요? 사람이랑. 그렇지. 그리고 파랑이랑 노랑이. 그지? 근데 그 3염색체의 뭐의 수? 염색 분체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몇 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오케이? 네. 그래서 4번. 1번과 2번은 성별이 달라요. X. 가와 다의 핵삭은 달라요. X. A는 성염색체고 B는 상염색체입니까? 네. 네, 우리가 아까 빨간 놈이 성염색체라고 찾았으니까. 가의 B에는 대립 유전자 대문자 A가 있나요? 가의 B에는? 가의 B가 얘잖아. 네. 그지? 여기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고? 대문자 A가 있냐고?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왜 있어요? 둘 다 대문자 A.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긴 애였으면 몰라. 대문자 A가 있을지 소문자 A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지? 대문자 A이긴 I이기 때문에 파란 선에는 반드시 둘 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대문자 A가 있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도 A, 여기도 A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복제된 상황인 거지. 요 한 놈은 요거 한 놈이 복제된 그림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돼. 자, 다음 기억은 B입니까? 아까 찾았죠? 네. 네. 1번의 체세포 분열 중기에서 1번이 누구야? 얘지. 그지?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에서
근데 체세포 분열을 안 했는데 이런 걸 막 물어보네. 너네가 이제 중등 교과에 다 한 거다라고 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따 가서 뒤에 가서 할 건데요. 체세포 분열 때는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봐봐. 만약에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나열이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먼저 복제부터 합니다. 복제. 이 상태에서 세포 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체세포 분열이거든. 근데 체세포 분열 중기라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야? 여길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원래 염색체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염색 분체 수가 나오지. 네. 그래서 얘가 원래 염색체가 몇 개짜리인데? 어디? 1번 친구가? 6개. 염색체 6개짜리잖아.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체세포 분열을 하겠지. 그럼 얘가 중기가 되면 염색 분체 몇 개 되는 거야? 12개 돼야죠. 오케이? 네. 그래서 4 아니고 12. 근데 상염색 오, 그러네. 그럼 몇 개? 몇 개죠? 그럼 이걸 풀어헤쳐볼게, 내가. 6개 중에 4개는 상염색체고 XX가 성염색체거든? 네. 그럼 얘만 보면 염색 분체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8개. 그렇지. 오케이? 네, 8개예요. 다음 7번. 라는 여기죠? 라의 X 염색체 몇 개? 2개. 그렇지. 다의 상염색체 몇 개? 4개. 그렇지. 그래서 2. 맞았나? 네. 맞았네. 이렇게 나옵니다. 해볼만 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할까? 다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세포 주기만 살짝 하고 체세포 분열이랑 감소 분열은 다음 시간에 한 방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세포 주기만 살짝 하고 혹시나 여유가 있으면 여기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어디를 피시냐면요, 234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자, 234페이지에 제목은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자 난자 만드는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요렇게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정자, 다양한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정자들 중에, 그 난자들 중에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정자 하나가, 난자 하나가 수정이 돼서 애가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유전적으로 다양한 형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거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서도 형질의 차이가 있는 자손을 낳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46억 년? 46억 년이라는 지질시대, 기나긴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진화를 거듭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세포 분열을 할 건데, 그지? 근데 세포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체세포 분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뭐부터 할 거냐면, 세포가 분열을 하는 데 있어서 세포 주기라는 시간을 겪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세포가, 하나가 2개가 됐어. 그럼 요거를 우리가 딸세포라 그러거든. 원래 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요. 모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2개가 되면 요 하나의 세포를 딸세포라 그래. 그럼 이 딸세포가 다시 크기가 커지고 나서 또 한 번의 분열을 할 때까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세포 주기라 하는 거야. 세포 분열을 해갖고 생긴 딸세포가 다시 한 번 세포 분열을 할 때까지를 세포 주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봐봐.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쳐. 그럼 얘가 지금 딸세포거든? 그래서 어떠하냐면 크기가 작아요. 얘가 뭐부터 해야 돼? 생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적당히 커지면 뭐 하는 거야? 분열을 다시 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질문. 세포 분열은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안 하면 안 되나? 하면 터져요. 터질 게 뭐. 그죠?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요만했어, 수정란이. 근데 얘가 이만해지면 안 되나? 그지? 세포에 그냥 크기가 커지면 안 되냐는 거지. 왜 안 되냐면, 세포가 크기만 커지면요,
우리가 이제 세포라는 거는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변과 물질 교환을 해야 돼. 필요한 물질은 받고 노폐물은 버리고 받고 이걸 잘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물질 교환이라 그래. 그래서 세포는 물질 교환을 원활히 해야지 이 세포가 잘 살 수 있어. 근데 크기가 자꾸 커지면요. 크기가 커지는 만큼 표면적이 늘어는 나는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크기 커지는 것만큼 비율이 같이 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이대로 그냥 계속 커지면 오히려 표면적은 감소하는 효과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면 좋냐? 크기가 적당히 커졌을 때 이게 잘라지면 표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지. 본래 세포의 크기가 만약에 이만했다고 쳐봐. 얘가 4야. 그치? 그럼 얘가 부피가 얼마야? 64. 그치? 그리고 표면적은 얼마야? 56. 16 곱하기 6? 계산하기 싫으니까. 이렇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똑같은 요 크기를 이렇게 두지 말고 이걸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 보자. 몇 조각으로 잘랐어 내가 지금? 8조각으로 자른 거거든? 네. 그죠? 그러면 요 한 놈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되지? 8짜리가 몇 개 있어? 8개. 그지? 그러면 64잖아 여전히 부피는. 부피는 똑같이 64인데 표면적이 어떻게 되냐? 얘가 표면적이 얼마죠? 24. 그지? 24. 근데 24 사이즈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그치? 8개. 그럼 얘보다 어떻게 돼? 커요. 그렇지. 그래서 크기가 그냥 큰 거를 유지하는 것보다 뭐 해주는 게? 잘라주는 것이 표면적을 넓혀서 뭐 할 수 있다?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쪼개줘야 돼. 이 이상 커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이상 커지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커지면 잘라서 또 각자 크고 또 적당히 커지면 분열해서 또 각자 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적정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뭐 하는 거야? 이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물질 교환을 원활히 해가지고 산소도 받고 이산탄소는 버리고 뭐 영양소는 받고 노폐물은 버리고 이걸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필요해요.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한 놈이 크기가 커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야. 그 요만큼이 뭐 하는 중이야? 분열하는 중이야. 우리가 이걸 분열기라 그래. 분열기. M기라고 하거든. 그럼 나머지 이건 뭐 하는 중이야 지금. 그지? 나머지는 다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모두 뭐라고 하냐면 간기라고 합니다. 간기. 그래서 옛날에는 간기, 분열기 끝 했어. 근데 이제는 이걸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이 간기를 3개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G1기, 여기는 S기, 여기는 G2기. G1기는 뭐 하는 중이냐? 세포가 이제 막 분열했으니까 작잖아.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세포 안에 필요한 세포 소기관들,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라이보솜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막 그런 거 배웠잖아. 그런 것들을 막 늘려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S기가 드디어 뭐 하는 중? DNA 복제. 유전물질의 양을 2배로 늘리는 거야. 그러고 G2기에 가서 뭐 하냐? 세포 분열 준비해요. 이따가 세포 분열 하려면 내가 방추사를 만들어야 되고 동원체도 부착시켜야 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따 만들려면 미리 재료를 막 준비해 놓는 거야. 방추사를 만들어 놓는 건 아니고 미리 재료를 준비해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분열기가 시작하면 이제 바로바로 방추사를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이런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얘네가 길어요. 분열기가 되게 짧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면봉으로 막 입안을 긁어갖고 막 그 뭐 과학수사 같은 거 하잖아. 그치? 내가 이 면봉으로 입안을 막 긁었어. 그럼 여기에 세포들이 엄청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세포를 내가 만약에 관찰을 했다. 그랬더니 한 세포가 100개쯤 발견됐다고 치자. 그럼 그 100개 중에 G1기의 세포는 몇 개지? S기의 세포는 몇 개지? G2기의 세포는 몇 개지? 막 이런 걸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어떠한 특징이 있냐? 여기가 DNA 양이고요. 여기가 세포 수예요. 그래서 DNA 상대량이 1인 세포가 있고
DNA 상대량이 2인 세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건 복제 전, 복제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NA 상대량 1인 세포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뭐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1인 세포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 G1. 그렇지. 분열하기 전에 G1기. 그래서 여기는 뭐냐? 그래, 여기 S기야. 늘어나는 중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와, 분열기. 분열하는 동안에도 DNA 양은 2배잖아. 분열이 끝나야 이게 이제 하지. 그지? 오케이?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만 나와도 여기 이 세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요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책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 주기란 세포 분열로 생긴 딸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여 새로운 딸세포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으로 간기와 분열기로 나뉩니다. 세포 주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세포가 성장하고 DNA가 복제되는 시기로서 핵 속에 염색체가 풀어져 있는 단계가 간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볼 수는 없어요. 이 간기를 G1기, S기, G2기로 나뉘어놨는데 G1기는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 합성된다. 이 얘기는 이제 세포가 생장한다는 얘기예요. 생장하고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기간이고 S기는 드디어 DNA가 복제되는 시간인데 여기서도 세포는 생장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G2기가 방추사를 구성한 이제 내가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합성하는 시기이며 계속 여전히 성장한다. 그러니까 G1기에서만 세포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내내 커지고 좀 특이하게 각각의 기능들이 조금씩 있는 거지. 그렇게 간기가 다 끝나고 나면 드디어 뭐가 시작되는 거야?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그때 뭐가 보이는 거야? 염색체가 드디어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염색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만약에 관찰하면 뭘로 보여? 그냥 세포에 동그라미.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보이는 게 아니야. 관찰할 수 없어. 안에서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보여요? 아니, 안 보여요, 아예. 계속 안 보이다가 언제? 분열을 해야 되면 이제 드디어 이 핵막이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열기는 실은 다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색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 염색체가 뭐 분리되고 이동하고 하면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그거를 밑에 그림으로 나타내고 왼쪽에 그래프도 있죠? 똑같이? 왼쪽.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저기로 가봅시다. 239페이지 요거 한번 해봅시다.